시장 골목에서 아들이 초라한 노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이런 꼴하고 다니지 마. 거지 같은 놈. 그 순간 노인이 고개를 들었고 정혜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잠깐, 혹시, 여보, 수십 년 전 사라진 남편이었다. 아들은 친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돌을 집어들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정혜는 잠에서 깼습니다. 68살의 몸은 이미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반평생을 새벽에 일어나 살림을 꾸려온 습관이 뼛속 깊이 스며 있었거든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혜는 무릎 위로 손을 얹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원룸의 창문을 열자 차가운 10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지만 저 멀리 새벽 운동 나온 어르신 몇 분이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저분들은 참 부러워 보이네.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멸치 몇 마리, 시래기, 어제 남은 두부 반모.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맛있는 국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정혜에게는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습니다. 적은 재료로도 푸짐한 한 끼를 차려내는 것 말이죠.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정혜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 연락 오기도 어려웠습니다. 45살이 된 아들 민수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정신없어요, 엄마. 이게 민수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특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어렸을 때 민수는 정말 다른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엄마 혼자 두고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던 20살 민수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민수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너무 착하게 살면 호구당해요. 민수가 몇 년 전에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식탁에 두 그릇을 놓았습니다. 10여 년째 계속되는 습관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수 것까지. 하지만 민수가 불쑥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정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정혜는 예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하고 물어보던 그 천진한 얼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남편 문제가 집을 나간 건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밤을 정혜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야, 미안해. 나는 이 집의 짐만 되는 것 같아. 그 한마디 말을 남기고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혼자 떠날 수 있어? 민수는 어떻게 키우라는 거야? 원망과 분노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제대로 먹고는 다니는 걸까? 문제가 떠난 뒤 정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정혜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전단지, 배부, 심지어 새벽 우유 배달까지. 민수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겨울에 전기세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자던 일 민수 도시락은 정성껏 싸주면서 자신은 라면으로 때우던 날들, 학부모 상담 때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순간들. 하지만 정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만큼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키워내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없어도 기죽지 않는 아이로, 누구에게든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듯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 나는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 끝장낼 거야. 그렇게 말하며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던 민수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수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한 건 말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어른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혜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생각이 들 때면, 정혜야, 왜 혼자 울고 있어? 가끔 정혜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게 인생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일렀으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 빈곤율 증가.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혜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어느새 그런 통계 안에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2개, 국그릇 하나, 젓가락 1벌. 설거지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가족이 모두 있을 때는 설거지하는 것도 즐거웠는데 지금은 너무 쓸쓸했습니다. 정혜는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도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래도 조금은 활기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현관 앞에서 정혜는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빗으로 정리하고 립밤도 살짝 발랐습니다.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해야지. 정혜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고 높았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까? 정혜는 속으로 기대해봤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일어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품어보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치도 사고 김치 담글 배추도 좀 보고 정혜는 머릿속으로 장보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민수가 갑자기 들를지도 모르니까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두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혜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 될 줄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정혜는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지만 정혜는 여전히 재래시장이 좋았습니다. 상인들과 정을 나누고 흥정도 하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정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채소가게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혜보다 5살 많은 73살이었지만 아직도 정정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배추 좀 봐주세요. 김치 담을 거 말고 나물 무칠 작은 걸로요.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정혜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아, 우리 정혜 씨는 정말 알뜰해.
혼자 사시는데 큰 배추 사면 어디다 쓰겠어? 김 사장이 웃으며 작고 싱싱한 배추를 골라주었습니다. 이거면 딱 좋을 거야.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안 나오니까 힘드시죠?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았어.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놈도 마트에서 사라고 하더라고. 정혜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민수도 그래요. 엄마, 시장에서 뭘 사요? 마트가 더 깨끗하고 편한데 하면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소를 산 정혜는 생선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꼭 민수가 좋아하는 갈치를 사가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갈치조림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금도 가끔 전화로 엄마 갈치조림 생각난다고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갈치 보러 오셨어요? 생선가게 사장이 정혜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라 정말 싱싱해요. 정혜는 갈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는 것. 예전에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어머니한테는 10,000원만 받을게요. 다른 데서는 12,000원 해요.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마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이런 정이 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갈치를 포장해달라고 하며 정혜는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생선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기름값, 운송비 다 올라서. 그런데 손님들은 예전 가격으로만 사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사 그만두고 아파트 경비 일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정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한 가지 일로 살아온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장님 아직 정정하시니까 조금 더 하시면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사장의 말에 정혜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장을 보며 정혜는 다른 어머니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어요. 하지만 그런 하소연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자식들이 잘 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정혜는 이런 대화가 좋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는데 이렇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저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 누군가 심하게 화를 내는 소리였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 목소리가 왠지 낯익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혜도 궁금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꼴 하고 다니면서 남한테 피해주지 마. 정혜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아니, 설마. 정혜는 더 빠른 걸음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니 정말로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가방을 든 민수가 한 노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뭐하는 늙은이야. 길 막고 서 있으면 어떡해. 민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니. 민수 앞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굽은 어깨, 그리고 민수의 욕설에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움츠리기만 하는 모습. 정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혜는 급히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이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정혜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은 수십 년 전에 사라진 남편 문제였습니다. 정혜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민수는 계속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줄도 모른 채 친아버지에게 거지 같은 놈, 꺼져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정혜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민수의 거친 욕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꼴 하고 다니면서 남한테 피해나 주지 말고.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잔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정혜가 키워낸 그 착했던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노인이었습니다. 민수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 구부정하고 초라한 뒷모습. 정혜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 그 뒷모습이 누구의 것인지를. 수십 년이 흘렀어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20회 넘게 함께 산 남편의 모습을. 야, 대답이나 해. 민수가 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급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정혜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민수는 어머니를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저런 거지한테 신경 쓰지 마요. 괜히 엮이면 우리만 손해예요. 거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혜와 눈이 마주치자 더욱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당당했던 남편이, 자상했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들의 욕설도 감히 받아낼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다니. 엄마, 빨리 가요. 민수가 정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호구당한다니까요. 정혜는 아들의 그런 말을 차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 있어. 누군가의 남편일 수 있다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동정심은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저런 사람 감싸면 우리만 웃음거리 돼요. 웃음거리.
정혜는 민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으로 키운 기억은 없는데 남편은 정혜의 시선을 피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정혜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붙잡으세요? 빨리 가자고요. 정혜와 남편의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정혜에게 괜찮다, 그냥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남편을, 그것도 이런 처참한 모습의 남편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여보. 이번에는 정말로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하고 가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진 남편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혜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 모든 걸 다 물어보자. 민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요. 정혜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가겠다고.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물어보겠다고. 시장을 벗어나면서 정혜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남편이 맞는 걸까? 어떻게 그런 처지가 되었을까? 왜 민수에게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머릿속은 방금 전 그 사람의 모습으로 가득했거든요. 민수는 옆자리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요즘 저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멀쩡하게 생긴 사람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꾼들 말이야. 정혜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저런 사람이 바로 아들의 아버지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엄마, 혹시 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는 않았죠? 아니야. 정혜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다행이네요. 엄마 같은 분들이 제일 쉬운 타깃이거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런 사람 보면 아예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한번 엮이면 계속 따라붙어요. 정혜는 오히려 그 사람이 따라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이제라도 나타났으면. 그런데 하필 이런 모습으로. 집에 도착해서도 정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장봐온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자꾸만 실수를 했습니다. 우유를 쌀통에 넣으려 하고 계란을 싱크대에 놓으려 하고.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정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거든요. 민수는 잠시 머물다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정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아까 그 어르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수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어디서 봤겠어요?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지 중 하나일 뿐이에요. 거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때는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들의 입에서 거지라고 불린다니. 민수야, 그래도 어른이신데.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나이만 많다고 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은 젊을 때 게을렀거나 잘못 살았으니까 저런 꼴이 된 거예요. 게을렀다. 잘못 살았다.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누구든지 어려워질 수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해져요?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거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라고. 내가 그토록 무시하는 그 사람이 너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엄마,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정혜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나간 뒤 정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남편을 만났다는 충격, 그리고 그 참담한 모습에 대한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건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친아버지를 앞에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잔인하게 대했다니. 정혜는 자신의 교육이 잘못되었나 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너무 많이 들려준 걸까? 그래서 민수가 이렇게 차가운 아이가 된 걸까? 정혜는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절. 민수 앞에서 울면서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갔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그런 말들이 민수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요? 혹시 민수가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녁이 되었지만 정혜는 밥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야윈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에 찬 그 눈빛.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잠을 자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추운데 따뜻한 곳은 있을까? 걱정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던 남편이라도, 아무리 원망스러웠던 사람이라도 결국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민수의 아버지였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내일 다시 시장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모든 걸 알아야 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모든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민수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들이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민수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정혜는 뒤척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확인부터 하겠다고. 다음 날 새벽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야 했거든요. 아침을 걸은 채 정혜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한산했지만 정혜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혹시 어제 그 일로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걸까? 2시간 동안 시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닌 정혜는 지쳐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어디 계실까? 정말 그분이 남편이 맞는 걸까? 그때 멀리서 누군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플라스틱 병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뒤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출근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여보, 정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혜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여보 맞죠?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당신 맞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구나. 정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정혜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 나간 뒤에 어디서 살았어요? 아픈 데는 없고요. 정혜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락 한 번 할 수는 없었어요? 미안해.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식도 없이 사라져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다 끝이에요? 남편은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어. 자격 없다고? 정혜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고 민수의 아버지예요. 자격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나 이 꼴이야. 남편이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남편이라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 거지라고 하지 마세요.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런 모습이라도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에요. 남편은 정혜의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야, 나를 잊어. 그냥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 죽은 사람이라고?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많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건지. 엄마, 또 이 사람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민수를 보자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어제의 그 모욕적인 상황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정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없어서 찾아다녔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상한 아저씨하고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남편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돈 달라고 했지?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정혜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엄마, 왜 자꾸 저런 사람 편들어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어제도 그렇더니 오늘도. 혹시 돈 줬어요? 돈? 정혜가 황당해서 반문했습니다. 그럼 뭘 줬길래 또 찾아온 거예요? 민수는 남편을 향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뭘 줬어? 말해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욱 몸을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대답도 안 해? 정말 사기꾼 맞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안 돼. 정혜가 급히 아들을 막았습니다. 엄마, 왜 자꾸 막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혼내줘야 해요. 정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을 던지려 한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민수가 던지려는 돌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 한다니.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이 또 있을까요? 민수야.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혜는 드디어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을 던지는 일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야. 정혜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시장 뒷골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손에 든 돌을 그대로 멈춘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손에 든 돌을 그대로 든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야,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의 노인이 자기 아버지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목소리, 우리 민수가 최고야라고 말하며 웃던 그 목소리. 아, 아버지.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 이런 꼴 하고 다니지 마. 거지 같은 놈. 이라고 욕했던 모든 말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민수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끔찍함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충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괜찮다. 아버지가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해.
괜찮다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괜찮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이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런 꼴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무능했어. 집을 나간 뒤에 제대로 된 일을 찾지 못했어.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소식도 안 줬어요? 이런 꼴로 어떻게 너희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겠니?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은 줄 알고 살라고.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민수의 고백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끝나는 거예요? 민수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아버지가 부러웠어요. 운동회 때도 학부모 상담 때도 항상 엄마 혼자 오시잖아요. 정혜는 아들의 진심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상처받으며 살았다니.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민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았어요. 민수야. 정혜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렸는지. 민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원망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으니까요. 내 말이 다 맞아, 민수야. 아버지가 모든 걸 잘못했어. 그때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일어나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왜 무릎을 꿇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너한테 일해야 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인간이니까. 정혜가 남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이럴 일 아니에요. 민수는 무릎 꿇은 아버지를 보며 더욱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민수는 자신이 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거지라고 했어요. 꺼져라고 했어요. 돌까지 던지려고 했어요. 남편은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할 만했어. 아버지가 무책임했으니까.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혜는 부자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아픈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살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함께 살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는 이미 너희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 무슨 소리예요? 정혜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시장 뒷골목에서 수십 년 만에 만난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정말 자기 아버지였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결국 그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맞아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맞아.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정말 끔찍한 짓을 했네요. 민수야, 너 탓이 아니야. 정혜가 아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하지만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거지라고 했어요. 꺼져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정혜도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모르고 한 일이라지만 친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죄책감이 얼마나 클지. 아버지는 왜 그동안 연락도 안 하셨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싫어서 떠난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떠난 거야. 사랑해서요? 민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정말 힘들어했어. 일자리를 잃고 빚도 생기고 우리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했나 봐. 그럼 더더욱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 떠났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 정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가족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해. 민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요. 연락을 어떻게 해?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꼴이 되어버렸는데. 정혜도 남편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깨에 태워서 놀이터에 가던 일,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일,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던 일.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민수는 자신의 행동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자기 아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서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찾으러 가요. 민수야. 정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 그래도 가야 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사과해야 해요.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건 아닐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딘가에 계실 거야.
정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한 상인이 정보를 주었습니다. 아, 그 아저씨요? 아침에 봤어요. 저기 뒷골목 폐건물 쪽으로 가더라고요. 민수와 정혜는 급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폐건물 뒤편에서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민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아버지,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야, 일어나.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무릎을 꿇어? 아니에요. 민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남편은 아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세상을 너무 차갑게 보고 살았어요.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실패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무작정 성공만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됐고. 남편은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으며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남편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아버지.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정혜는 부자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화해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꼴이야. 상관없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은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받아준다는 것을. 이런 초라한 모습이라도 말입니다. 정말 괜찮겠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살아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지 않았지만 세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보증금을 도와주었고 정혜가 함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매출이 어땠어요? 민수가 퇴근 후 가게에 들러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김치찌개용 김치가 많이 나갔어.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가족 앞에서는 당당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엄마 솜씨죠. 민수가 정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김치가 정말 맛있거든요. 정혜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장사를 잘하셔서 그렇지.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하시더라. 이런 대화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과거의 실패들, 가족을 떠났던 죄책감, 거리에서 떠돌던 비참했던 날들. 모든 것이 악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혜가 깨어나 남편을 깨웠습니다. 미안해. 깨웠구나.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또 그 꿈 꿨어요? 정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야, 나는 정말 이 가족에게 돌아올 자격이 있는 걸까? 무슨 소리예요? 정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고 민수의 아버지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수도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예전보다 온화해진 민수를 보고 너 좀 이상하다며 의아해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왜 그래? 예전에는 그렇게 승부욕이 강했는데.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뭐. 실제로 민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리에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예전처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가 정성스럽게 차린 점심상을 받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다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아버지,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잖아요. 그때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야. 사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처음 봤을 때 말이야. 정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바로 알아봤어. 그런데 민수가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들었지. 정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다 괜찮아. 남편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혜야.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줘서.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민수의 아버지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나? 동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셨어요.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민수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시간이 더 흐를수록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민수는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오랜만에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은 게 있어. 뭐요, 아버지?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너를 떠나기 전 몇 년 동안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짜증만 냈지. 너한테 관심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랬었죠.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화를 자주 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린애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어른스럽지 못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정혜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과 따뜻한 서비스 덕분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좀 주세요. 우리 집 아이들이 여기 김치만 먹으려고 해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껏 담갔거든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손님을 배웅하며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또다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혜가 만든 된장찌개와 남편이 가게에서 가져온 반찬들로 차린 소박한 상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가 장사하느라 고생해서 가져온 반찬인데 당연히 맛있지. 정혜가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정혜야, 민수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줘서. 여보, 또 그런 말 하시네. 정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에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거죠.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성공이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도 그 노을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미워도 끝내 끊을 수 없는 인연이구나.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구나. 그날 시장 골목에서의 충격적인 만남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고 가끔은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 사람 모두 변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절망에서 희망을, 민수는 차가움에서 따뜻함을, 정혜는 외로움에서 완전함을 찾았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며 정혜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흩어져 살았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의 아름다운 마침표였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